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의 실사례에 대해 몇 가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담보 설정 후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이 신축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새로이 지어진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집합건물의 법정 지상권은 구분행위와 구분의사가 인정된 만큼 토지를 건물의 부합물로 보아 법정 지상권을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지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민법의 차지권이 인정되어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지권이란 자신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지분권자라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철거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분만 소유한 경우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동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무허가 주택 및 건물이 건축되었다면 토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건물과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아버지가 토지 소유자이고 아들이 건물 소유주일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하여서 건축한 경우 아들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지상권의 몇 가지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인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에 의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런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 처분, 처분 제한에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사정을 들어 법정 지상권을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 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단순한 성립 요건으로만 입찰 여부를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판례에 대입을 해본 후 입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법정 지상권의 모든 것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